할 건 해야지. 13번 중세국어 특징. 우선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하고 나머지는 현대국어랑 비교해야 될 문제거든. 13번 같이 중세국어 파트 문장 여러 개 등장할 때 얘네는 보기에는 문장 먼저 보는 거 아니라 그랬고 선지 보고 그 선지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위로 따져서 현대국어랑 비교해야 될 건 현대국어 비교하면 된다 그랬었는데 13번의 1번 선지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그럼 기억으로 넘어가고 출가 하샤 이거에 대응하는 현대국어를 찾으면 돼요. 문장에서 그러면 현대어 풀이 그때의 선혜가 부처님께 가서 출가하시어 이때 출가하시어지 그대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출가하다지. 출가하다.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거기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 결합한 거니까 아 중세국어도 쓰였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1번 선지 맞고 그 다음 2번 선지 초성에 서로 다른 두 자음이 함께 표기되었다. 이게 개념상 어두 자음군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지. 그럼 그대로 니은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 어두 자음군 사용했다. 2번 선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3번 선지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그럼 디귿 보고 그 디귿에 대응하는 현대국어를 찾으면 되거든. 현대국어. 얘에 대응하는 현대국어 뭐야? 바다에 누우며. 특수 어휘니? 여기 누우며 여기 자체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게 없으니까 3번이 틀렸구나. 답 3번. 그 다음 4번 선지 체연에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군. 그럼 이제 4번 선지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 얘 현대국어도 한번 같이 봐볼래? 얘 현대국어 가본 뭐니? 달? 여기지. 물론 실제 문제 풀 때는 현대국어 볼 필요 없어. 얘는 중세국어의 특징이 문제잖아. 중세국어 뭐 있어? 양성에 양성. 그럼 양성에 뒤에 결합하는 조사 또한 양성조사 결합한 거니까 모음조화 지켜졌다. 여기까지. 실제 출제 의도는 요거야. 얘가 원형은 요거야. 달. 거기에 조사 요게 결합한 걸 찾을 수 있냐 이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뭐 어차피 얘랑 얘가 결합할 때 모음 조하면 모음만 따지면 돼. 모음만 양성의 양성. 그럼 13번에 4번 선지 맞고 5번 선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두음 법칙 현대국어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데 현대국어 대표적으로 한자어에다 적용하긴 하는데 우선 여기는 한자어 설명하는 건 아니고 첫 글자 초성에 있는 니은이 이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니을은 니은 또는 이음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두음 법칙을 적용한 거야. 그럼 반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현대국어의 이음이네가 초성이 이음이네가 니은으로 있으면 되고 현대국어의 초성이 이음 또는 니은이네가 리을로 있으면 돼. 이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거. 그럼 그대로 다시 5번 선지 적용해보면 중세국어에 니르 소석 현대국어에 이르 소석. 두음 법칙은 첫 글자 초성만 보면 돼. 첫 글자 초성 이음이니까 적용한 거고 현대국어는 첫 글자 초성이 그대로 니은이니까 중세국어는 두음 법칙 적용 안 한 거고 5번 선지도 맞고. 그러니까 문제는 풀었고 중세국어에서 알아둬야 되는 개념 몇 개만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가면 현대국어랑 비교해서 요건 이제 다음 시험에도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몇 개 알아둬야 되는 거. 그럼 여기 선지에 나왔던 것들 먼저 해봅시다. 선지에 나온 거. 자, 중세국어 같은 경우 우리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중세국어는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고 현대국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어두자음군 모르면 다시 한번 써놔야 돼. 초성에 합용병서 한 글자가 사용되는 거 그게 어두자음군.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고 현대국어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그 다음 중세국어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됐고 현대국어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정리했으니까 이제 1번 선지 걸로 올라갈 건데 중세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두 개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샤. 현대국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시 하나. 고마워. 이렇게 지적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 주체 높인 거 가지고 13번을 보면 실제 13번의 1번 선지 보면 출가 하샤거든. 중세국어에 중세국어 출가 하샤 현대국어 출가 하시어. 그래서 요게 현대국어에 쓰인 거고 중세국어 그대로 찾으면 출가 하까지고 얘 샤. 중세국어에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샤가 쓰였다.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 없었어? 세 개 있지. 물론 6개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순경음 비읍을 쓰는 거. 비읍 대신에 순경음 비읍을 써서 총 6개로 보기도 하는데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찾을 때만 실제 문제로 등장했을 때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중세국어는 철저한 이어적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뒤에가 모음으로 있는 경우는 이 비읍이 어떻게 돼? 여는 데서 뒤로 넘어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 글자는 이렇게 돼 있고 뒷 글자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여는 데서 넘어온 거니까. 그럼 이 밑에 비읍 대신에 순경음 비읍을 쓰는 경우들도 있댔으니까 이런 경우도 여기까지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이어적긴 하기 때문에. 현대국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 중세국어의 상대 높임 중세국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또 존재하는데 얘가 이랑 이시야. 현대국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중세국어는 철저한 이어적기였고 현대국어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를 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듣고 넘어가시면 돼. 어차피 중세국어는 철저한 이어적기였고 현대국어는 이어적기도 쓰고 소리난 대로 쓰는 거 끊어적기도 쓰는 거잖아. 이걸 중세국어 파트에서 출제한다 그러면 중세국어의 특징을 부각해 주려면 현대국어와 같은 걸 주겠니? 또는 현대국어와 다른 걸 주겠니? 다른 걸 주겠지.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이어적기가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현대국어를 찾으면 현대국어는 끊어적기가 되어 있어. 이게 다르다. 이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세국어에서 조금 더 알아두었으면 좋겠는 게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야. 얘는 단독 문제로 따로 등장할 수 있는데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이랑 다가 있어. 뭐 할 때 이를 쓰지? 그리고 뭐 할 때 가를 쓰지? 철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 받침이 없으면 가를 쓰거든. 받침 있는 거 민철. 그럼 이때는 받침이 있으니까 이를 써. 현대국어는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를 쓰기도 하고 가를 쓰기도 해요. 근데 중세국어는 주격조사가 하나밖에 없어. 이.
그럼 이 주격조사 2라는 애가 앞말이 어떠한 형태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2라는 애가 세 가지 형태의 변화를 해요. 2가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 얘만 쓰이기도 하고, 0 형태라고 생략되기도 해요. 얘는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왔었고,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도 출제한 적이 있는 주격조사 2. 2가 온전히 다 쓰이는 경우는 앞말이 이때 앞말은 체언이야. 조사는 체언에 결합하는 거잖아. 즉 앞 체언이 뭘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 그때는 2가 결합해. 단 예를 들면 중세국어라고 치자. 여기에 2가 결합해. 그럼 중세국어 표기는 이렇게 나타나니? 아니지. 이어 적기 해야 되니까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실제 중세국어 표기는 얘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해하셨어? 이어 적기가 된다는 것까지 같이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2라는 짝대기만 쓰이는 경우는 앞말이 앞체언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 영 형태는 생략이야.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생략. 얘는 앞말이 앞체언이 2로 끝날 때. 요까지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갈 텐데, 14번. 얘는 이제 해야 될 게 좀 많아. 문장의 종류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문장 성분도 하는 김에 설명을 좀 하고 갈 거고. 우선 문장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문장 성분을 이어서 봐볼 텐데, 문장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는 아이가 하나의 온전한 의미를 구성할 때,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구성할 때 걔가 문장인데, 혼문장과 변문장이 있어. 혼문장은 주어 하나에 술어 하나, 서술 하나. 변문장은 주어 또는 술어가 2개 이상이거든. 혼문장은 따로 종류가 안 나눠지는데 변문장은 다시 종류가 나눠져. 크게 2개. 아는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이 좀 더 쉬우니까 이어진 문장을 먼저 봐보면, 이어진 게 2개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대부분 앞뒤가 나열된 상태이거나 정보의 나열 또는 선택하는 상황. 철수는 짜장면을 먹고 영희는 짬뽕을 먹었다. 나열. 종속은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속해 있거든. 그래서 순서나 인과일 때 개념으로 찾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개념으로 못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뒤 문장이 이어져 있는 상태니까 걔네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좀 전에 여기서 예를 들었던 거, 철수는 짜장면을 먹고 영희는 짬뽕을 먹었다. 영희는 짬뽕을 먹고 철수는 짜장면을 먹었다. 순서 바꿔도 대등한 거니까 의미 차이가 없지. 순서를 바꿔도 의미 차이가 없는 게 대등. 종속, 순서를 바꾸면 의미 차이가 생기거나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바람이 불어서 원인, 자전거가 넘어졌다. 그럼 그때 바람의 크기를 좀 생각해보고 문장의 순서를 바꿔봐. 자전거가 넘어져서 바람이 불었다. 그럼 자전거가 넘어져서 임의적으로 생기는 바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둘의 바람의 크기가 서로 다르지. 처음에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를 넘어뜨리려면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이 돼야 될 거고,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는 바람은 그보단 작을 거 아니야. 바꾸게 되면 의미 차이가 생기거나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중소. 이제 아는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는 문장이 종류가 5개야. 명사, 절을 아는 문장. 여기 아는 문장의 종류니까 명사절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 아는 문장인데, 우리 어차피 주어는 문장을 주어와 술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절이라는 애도 뭘 갖고 있어야 되니? 주어와 술어를 갖고 있어야 돼. 이 아는 문장에서 쉽게 찾는 포인트는 절을 찾아야 되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 절은 주어와 술어거든. 주어와 술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큰 문장이 있어. 안은 문장.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안긴 문장이 있는데, 안긴 문장이 원래 한 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문장인데, 이 문장이 전체 큰 문장 속에 안길 때 주어는 생략될 수 있어. 주어는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를 기준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긴 문장을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술어를 포인트로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얘기, 이 아는 문장을 찾을 때는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를 찾아.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뭘로 바뀌어? 명사의 형태, 명사의 기능으로 바뀌면 걔가 명사절이야. 명사절. 마찬가지. 원래 수로 역할을 하던 애인데,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 걔가 뭘로 바뀌어? 관형사로 바뀌어. 또는 관형어.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그럼 얘는 관형사절. 원래 수로 역할을 하던 애,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인데 걔가 뭘로 바뀌어? 부사어의 기능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부사절이거든. 자, 다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나서 지문에다 적용을 할 건데, 이건 우리 이제 약간 꿈속에 존재하는 거야. 내 상상 속에. 내가 이렇게 팔을 딱 벌리고 있어. 우리 막둥이가 나한테 막 달려와. 상상 속에 있는 거야. 오지 않아.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제 출근 딱 하려고 방에서 나왔어. 근데 거실에 애기 엄마 누워 있고 우리 막내가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둘 다 되게 팔자 좋다. 세준아, 아빠는 출근할게.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갔다 와 그러더라고. 아빠 출근할게. 누워 있는 상태로 막둥이가 갔다 와. 나는 계속 이러고 있고, 지네 엄마가 세준아 가서 얼른 아빠 출근 잘 하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와. 막둥이가 갑자기 다른 걸 해. 못 들은 것처럼. 난 계속 이러고 있지. 준아 아빠 간다고. 막둥이가 가. 이따가 봐. 지네 엄마가 야 너 어제도 원래 장난감 사는 날 아닌데 아빠한테 같이 편의점 가자 그래가지고 장난감 샀잖아. 그러면서 너가 뽀뽀해준다고 해놓고, 내가 어제 사기당했거든. 매번 당해. 나한테 장난감 사주면 뽀뽀해준대. 몇 번 해줄 건데? 20번 해줄 거냐? 그랬더니 얘가 20번은 안 하고 22번 해줄게 그러더라고. 알았어 사. 가서 이제 골라서 오더라. 계산해줬지? 그럼 이제 산 다음에 계산을 했어. 지품에 장난감이 들어갔어. 야, 약속했잖아 뽀뽀하기로. 내일 해줄게. 그게 오늘이야. 지네 엄마가 너 어제 아빠한테 뽀뽀 22번 해주기로 했잖아. 막둥이가 이따가 퇴근하면 해줄게. 가면 어떻게 될 거 같니? 내일 해줄게. 내일 해줄게. 내가 팔을 벌리고 있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품에 달려서 안겨와요. 그럼 나는 안 은 거니 안 긴 거니? 은 거지.
그럼 내 속에 들어온 막둥이는 안 긴 거야. 안은 거랑 안 긴 걸 구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안은 문장의 주어랑 안 긴 문장의 주어를 구분해야 돼. 그럼 다시 이거 적용 한번 해보자. 14번에 관형사절은 관형어의 자격으로 다른 문장의 안 긴 문장이다. 자, 관형어래. 관형어는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어떤 기능 해야 되니? 체언수식. 이따가 문장 성분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관형어는 체언수식이거든. 자, 관형어의 자격으로 다른 문장의 안 긴 문장이다.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자, 관형사절의 서술어야.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던으로 과거 시제를, 느는 현재 시제를, 을로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다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는 뭐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야?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인 경우지. 그때는 은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우선 요거 연습을 해볼 거야. 요거 먼저 찾게. 14번의 1번 선지. 언니가 만들다지. 만들다. 요거 다시 요거 찾는 거라고. 원래 문장에서 술어 기능하는 애를 찾는 거야. 그 술어 기능하는 애가 명사의 형태를 띠면 또는 명사의 기능을 하면 명사절. 술어의 기능을 하는 애가 관형사 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그럼 관형사절. 술어 하던 애가 부사 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그럼 부사절인 거야. 술어 찾는 거야. 14번의 1번 선지. 언니가 만들다지. 만들다인데 만든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다시 언니가 만든 어떻게 돼? 술어 찾고 주어 있으면 걔의 주어까지 쭉 끄면 걔가 그 절이야. 그럼 다시 언니가 만들다인데 만든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걔의 의미상 주어 어디 있어? 누가 만들었어? 언니가. 그럼 언니가 만드니 절이야. 얘가 어떤 기능하니? 선물이라는 체언수식하지. 그럼 얘가 관형사절이야. 이해하셨어? 언니가 만든, 그래서 얘가 선물을 수식하는 관형사절. 또 혹시 서술어 기능하던 애 있을까? 은사이다지. 은사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잖아. 이다인데 걔가 이신으로 바뀌어서 뭘 꾸며? 그분을 꾸미지. 그럼 다시야. 여기서 찾듯이 자, 은사이신이지. 얘의 주어는 어디 있어? 은사이신. 그분인데 다시 여기다 써놨어. 원래 문장은 일반적으로 주어가 앞에 있거든. 여기 그분은 은사이다였겠지. 그분은 은사이다 또는 그분은 언니의 은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지. 얘가 큰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주어가 생략돼 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은사이신은 절을 따지면 은사이신 혼자야. 혼자서 절이에요. 왜?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봤을 때 언니가 만들다인데 만든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언니가 만든 얘가 절이야. 절을 먼저 찾고 얘가 선물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체언수식 관형어의 기능. 그래서 얘는 관형사절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그 다음 은사이단데 이신으로 바뀌었어. 근데 얘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럼 은사이신 스스로 절로 기능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1번이 답이네. 언니가 만든 해서 얘가 어떤 시제? 과거 시제. 은사이신 그분. 이거는 현재지. 답은 1번. 자, 2번 선지도 똑같이 한번 찾아볼래?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없다지. 없단데 지금 이로 바뀌었어. 얘 혹시 어떤 기능하니?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뭐 미소를 지었다라는 뒷부분을 수식해주지. 또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는 뒷부분 수식. 그럼 여기 없이 얘는 뭐 어떤 기능이야? 부사의 기능을 하지. 그럼 다시 선생님 여기 저 부사절 한번 그럼 다 찾아볼래요? 그럼 서술어 기능이 뭐야? 업이지. 주어는 뭔데?
뭐가 없어? 말도. 그럼 말도 없이가 부사절이야. 또 혹시 다른 거 있니? 발다지. 발다. 내가 발은으로 가 있지. 그래서 뭐 하니? 미소를 수식하잖아. 그럼 체온 수식하니까 이때는 발근이 뭐가 돼? 관형사절이 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다시 이 문제에 초점 맞춰서 14번의 2번 선지에 관형사절이 쓰이긴 했어. 발근이라는 부분이. 얘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당시 현재지. 이해하셨어? 혹시 이해 못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발다잖아. 이때 발다는 동사니? 발다는 형용사겠지? 그럼 이때 발다가 형용사면 형용사는 뭐? 은을 통해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 선지가 현재 시제다. 그 다음 3번 선지. 앞에서부터 다시 서술어 역할 하던 애 찾아보면 내가 책을 사다지. 사단데 사던으로 바뀌었네? 맞지? 사던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사던이 뭘 수식해? 서점. 그럼 얘는 체온 수식하니까 관형사죠. 그럼 혹시 또 다른 거 뭐 있니? 없지? 쌤 그럼 여기서 관형사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형사절로 보면 됩니까? 누가 사는데? 내가. 그럼 내가부터 사던까지 쭉 이으면 얘가 관형사절로 보면 돼.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야, 현재야, 미래? 과거지. 사던. 관형사절 하나 쓰여서 과거 시제 표현하고 있고 4번 선지도 아는 문장 또는 암기 문장 다 찾아보자. 집에 들어오단데 집에 들어오단데 들어온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얘 뭐하니? 오빠를 수식하지. 체온 수식이니까 관형사절. 그 다음 또 혹시 뭐 있니? 오빠가 하다지. 오빠가 하다인데 한으로 바뀌어가지고 말을 수식하지. 그럼 체온 수식하니까 얘도 관형사절. 또 뭐 있니? 내가 자주 듣단데 듣던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뭐 수식해? 말. 체온 수식하니까 얘도 관형사절. 얘는 관형사절이 총 3개야. 이해하셨어? 그럼 집에 들어온이라는 관형사절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지. 오빠가 한 말할 때 하는 과거. 내가 자주 듣던 과거. 여기는 관형사절은 3개지만 다 과거 시제. 그 다음 5번 선지. 최근 출간되다겠지. 최근 출간되단데 된으로 바뀌어서 소설이라는 체온 수식하니까 관형사절.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또 혹시 서술어 기능하는 거 뭐 있니? 검색 하단데 할로 바뀌었지. 그래서 뒤에 있는 목록이란 체온 수식하잖아. 그럼 여기 관형사절 2개. 최근 출간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검색할 목록이야. 미래. 그래서 얘는 현재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다. 14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고 나서 다시 여기서는 간단하게 관형사절로만 쓰인 건데 다른 데서는 관형사절만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다시 절 찾을 때 요거를 찾으셔야 된다. 원래 술어 기능하던 애. 그래서 주어 자체가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까지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더 어렵다. 술어 기준으로 찾는 거다. 그리고 그 술어가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명사절인 거고 술어가 관형사의 기능 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관형절인 거고 관형사절. 술어가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부사절인 거다. 기능으로 찾는 게 제일 좋아. 기능으로 찾는 게. 근데 내가 아직 기능으로 찾는 게 조금 약하다. 그러면 뭘 참고할 수 있냐면 표지. 원래 서술어 기능하던 애를 명사로 바꾸게 되면 술어가 뭘로 바뀌어? 기로 바뀌어요. 술어 기능하던 애가 기로 바뀌는 걸 표지로 한번 찾아봐. 단 이때 예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찾고 얘가 실제 명사 기능이지만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
명사 기능이지만 마찬가지 술어 역할 하던 애를 찾고 얘가 은, 던, 을의 형태를 띠면 관형사절의 표지거든. 은던을. 술어 역할 하던 애가 이, 개, 도록의 형태 요 표지로 바뀌었다? 그럼 부사절이야. 다시 내가 방금 했던 얘기 기능으로 찾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기능으로 못 찾겠을 때 기능으로 찾는 걸 목적으로 하면서 공부하는 동안 얘를 가지고 먼저 따져보면 된다. 술어 기능하는 애가 단 술어 기능하는 애가 기로 바뀌었으면 찾고 다시 따져보라고. 명사인지. 잘 들어. 술어 기능하는 애가 은, 던, 을로 바뀌면 그냥 끝이야. 술어 기능하는 애가 이게 도록으로 바뀌면 끝이야. 다시 따져보라고 한 거 뭐밖에 없어. 얘만. 명사절만 다시 따져. 명사절만.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14번에 1번 선지 봐봐. 언니가 만들다인데 뭘로 가겠어? 만든. 14번에 1번 선지야. 은사 이 단데 뭘로 가 있어? 이 신 받침 니은. 그 다음 2번 선지.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업 단데 이로 가 있잖아. 부사절. 발 단데 뭐로 가 있어? 은. 그 다음 3번 선지. 내가 책을 사 단데 뭘로 가 있어? 던. 14번 4번 선지. 집에 들어오 단데 그럼 오까지가 어간이잖아. 어간에 뭐 들어온 거야? 니은. 관형사절. 오빠가 하가 어간이야. 그래서 받침 니은 들어온 거 관형사절. 내가 자주 듣단데 듣이 어간이잖아. 그래서 던이 들어온 거. 그 다음 5번 선지. 최근 출간되단데 그럼 되까지가 어간이잖아. 어간에 얘 들어온 거. 어간에 얘 붙은 거 어미. 소설 작품 위주로 검색하다잖아. 하까지가 어간. 얘 들어온 거지. 그래서 관형사절하고 부사절은 요 표지만 따지셔도 돼. 명사절만 이 표지 한 다음에 실제 명사의 기능인지 따져보란 얘기야. 명사절만.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용절.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오는 거지. 인용절은 원래 두 개가 있어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하거나 뭐뭐라고를 쓰지. 간접 인용은 뭐뭐 다고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묶으면 고를 쓰는 거야. 다시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나 라고를 쓰는 거야. 간접 인용은 다고를 쓰는 거거든. 다는 생략될 수 있고. 그래서 인용 찾을 때는 요거만 가지고 찾으시면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오는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인용절은 아니라고 했어. 수능에 나왔던 답이었었잖아. 기상청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했다. 이때 문장 5개인가 줬을 거야. 그리고 3점짜리였어. 그래서 각각의 문장 해가지고 얘가 무슨 절을 알았냐, 어떤 기능을 하냐를 묻고 있는 거였는데 얘 딱 해놓고 이거에 대응해서 준 선지가 뭐였냐면 인용절. 맞니? 근데 그때 오답률이 높았어. 이게 뭐처럼 보이니까? 기상청에서 한 말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니까.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인다고 무조건 인용절이 아니야. 인용절은 요 표지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 쳐봐. 그럼 요거는 뭔데? 요게 붙어가지고 일기예보를 수식해주는 관형사절인 거죠. 관형절.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게 3점짜리였어. 그 다음 서술절인데 이 서술절은 얘네처럼 별도의 표지가 없어요. 서술절은 원래 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전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해? 소수로 기능을 해. 그래서 별도의 표지가 없어. 얘를 찾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어 둘에 서술어가 하나. 그러니까 꼭 주어가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 개수에 비해서 서술어가 하나 적은 거야. 주어 개수에 비해서.
크대 서술어. 큰 게 뭔데? 귀. 귀가 큰 게 누군데? 토끼. 그래서 주어 개수에 비해서 서술어의 개수가 하나 모자라다. 왜 모자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래 서술어 개 주어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절이지. 이 절이 전체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니까? 서술어 기능을 하니까. 그래서 굳이 서술어가 하나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적용 한번 해보자. 자, 토끼가 귀가 크다야. 아는 문장의 주어는 여기 나 혼자 있는 거구나. 토끼야. 아는 문장의 주어는 다시 아는 문장, 아닌 문장 여기선 쉽게 찾으면 돼. 얘네가 뭐라고? 서술어를 기준으로 의미상 주어까지. 주어가 생략돼 있으면 그의 혼자고.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까지 얘네가 그럼 뭐야? 전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네가 서술절로. 그러면 여기 토끼는 귀가 크다. 전체 문장에 안은 문장의 주어는 토끼. 아는 문장의 주어. 안긴 문장의 주어는 귀. 귀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크다. 그럼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얘 전체가 아는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수업을 좀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지? 서술어. 아닌 건 사람이 아닌 게 토끼. 그럼 얘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 맞아?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돼. 왜? 얘는 보호니까. 다시. 그럼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문장 성분을 할 거라 그랬어. 일단 문장 성분까지 빨리 할게. 문장 성분은 우리 원래 품사라는 애는 그 아이 자체의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 아이 자체의 의미를 기준으로. 문장 성분이라는 건 그 애들이 문장 내에서의 어떠한 기능, 역할을 하냐를 중심으로 나눠진 데서 기능 역할.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야. 주성분, 문장에서 주된 성분, 주된 기능을 하는 거 뭐 있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후속성분, 관형, 수사, 기능 역할은 단어 자체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로 끝나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은 독립어. 품사는 그 아이 자체만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사로 끝나는 거고, 얘네는 의미가 아니라 문장 내 어떤 기능을 하냐란 말이야. 우리 문장이라는 말만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찾으라고? 얘 있는지부터 찾으라고. 꼭 문장의 종류를 구분한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우리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될 만큼 계속 반복해야 돼. 문장이라는 말만 있으면 보호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찾는 거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거든. 얘는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보호가 있어야 돼. 되다, 아니다가 없으면 보호는 없어. 문장이라는 말만 있으면 보호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찾으라는 얘기는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애들이 계속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호를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한동안 평가원에서 보호를 안 내다가 갑자기 평가원에서 수능에서 보호를 내거나 안 내다가 갑자기 한 번씩 내버리니까 애들이 놓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이없이 틀리고 눈물을 짓는단 말이야. 보호 항상 먼저 찾아야 돼. 그럼 방금 했던 토끼는 사람이 아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아닌데 사람이, 얘는 보호. 그럼 사람이 아닌 게 누구야? 토끼. 그래서 주어 하나에 서술 하나에 한 문장인 거거든. 그거 구분해주는 연습 꼭 하셔야 되고, 요거
얘는 다 어랬지? 기능? 관형어. 선생님 관형어랑 관형사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 원래. 관형어가 있어요. 얘는 기능 중심이야 역할. 요 속에 뭐가 있어? 관형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역할하기도 하고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좀 전에 봤던 형용사 같은 밝다. 근데 걔가 뭘로 바뀌어? 밝은. 밝다. 그래서 밝은 미소. 형용사 같은 애가 관형으로서 기능할 수 있잖아. 요런 게 되는 거예요. 부사도 범위가 똑같아요. 부사어라는 걸 할 때 이 부사어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부사라는 애가 그대로 부사어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대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좀 전에 우리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인가 그랬잖아. 아무 말도 없이 없다. 없다는 부사가 아니야. 부사가 아닌 애가 없이로 바뀌면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 범위는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시험 범위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프린트 뽑아드리도록 하고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는 거